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간물상론 임수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하면 양의 수로 지혜를 갖다가 의미하기도 하죠. 자, 임수는 아이벨 임자에서 따온 글자라고 그래서 상당히 저장 보관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물상으로 보면 여기 상표, 특허, 수산물 쭉 나옵니다. 경제, 외교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물로 얘기하면 제비를 갖다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비는 작아도 강남을 간다 하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죠? 여기서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강북에서 한강다리 건너가 강남, 여기 아닙니다. 이거는 강남을 간다고 하는 거는 철새이기 때문에 상당히 먼 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하강을 얘기를 합니다. 황하강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5,464km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그 부산을 갔다가 한 10번 정도는 가는 어떤 이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작은 체구인 제비가 그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떼거리로 이렇게 철새니까 모여서 간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네요. 흔히들 보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요. 멀리 가려면 벗이랑 같이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틀림없이 친구와 같이, 벗과 같이 가는 물이 함께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예술적인 성향이라든지 재미가 있는, 그래서 여기 유머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임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두뇌가 아주 총명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상당히 좋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적천수에서는 우리 임수를 어떻게 표현했나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임수통하, 그죠? 능설금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거는 통하, 큰, 그죠? 대양까지 내려간다 하는 거죠. 저 위에 계곡에서 그저 냇가를 거쳐서 신음물을 통해서 저 바다까지 그 먼 데를 갖다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그저 굽이 흘러가면서 보고 듣는 게 많아 지혜롭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능설금기, 그래서 능설금기, 금기 아까 보니까 강건위체 경금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강한 경금을, 그 금의 기운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임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경금은 임수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그만큼 강한 놈을 갖다가 또다시 그렇게, 그죠?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 그래서 임수는 이 큰 바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중지덕, 그 강한 가운데서도 이 덕이 있습니다. 강한 가운데서도 덕이 있고 주루불체, 그죠? 흘러 내려가면서 이 불체,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는 윤화성, 역마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임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천가를 공부하면서 역마의 의미가 있는 건 이 임수가 최고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루불체, 머무르지 않고 항상 자기의 뜻하는 곳으로 내리내리 그냥 흘러가는 게 바로 임수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근 투개, 그죠? 통근 밑에 뿌리를 두고 투개, 개수가 물이 투출돼 있으면 충천분지다 이러세요. 그래서
땅에서 요동치면서 하늘까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타고 나면 재래도 남지만 물은 화가 나서 한번 수마가 와서 훑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무섭다는 게 충천분지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그렇지 않아도 강한 이 바다가 큰 물인데 통근툭에 물이 엄청나게 뿌리까지 두고 거기에 주변에 물의 기운이 왕하고 많으면 충천분지 마쳐 미쳐 날뛰듯이 돌아다닐 수 있다 하는 힘의 강함을 얘기했네요. 여기 보니까 화즉유정, 그죠? 화하면, 변화하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임함, 목.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그죠? 정임합, 목으로 화를 하게 되면 목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목으로 바뀌면 수는 수생목, 할 일이 있고 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진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천수 임수에서 보면, 청간론 임수에서 보면 청간합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임수는 정화를 만나면 너무너무 좋다 하는 말씀을 여기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종즉상제, 종이라고 하는 건 따를 종이죠. 따를 종이야. 그죠? 일간이 너무나 힘이 없거나 힘이 너무나 강해서 그 사준의 힘이 강한 월지를 쫓아가는 게 우리가 종한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종을 하게 되면 서로 넘어서 좋을 수가 있다 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상당히 강한 가운데 덕이 있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간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경금한테도 능설근기,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경금이 임수가 있으면 설기시키는 기운이 강해서 상당히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십천간의 마지막 오는 계수를 봅니다. 계수는 음의 수죠. 음의 물이에요. 이 또한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까 양의 수인 임수는 아이벨임이라 그랬는데, 이 계수는 헤아리고 분별한다는 헤아릴 규자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임신하고 있는 이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죠? 어떤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헤아린다 그래서 이 계수를 그렇게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상적으로 보게 되면 음수, 양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여기는 박쥐를 얘기합니다. 계수는 박쥐를 의미하게 하죠. 박쥐하면 분명히 날아다니는 조류처럼 보이는데 알을 낳지 않고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게 박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도 아닌 것이, 그죠? 포유류도 아닌, 이게 바로 박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수는 여 박쥐에서 의미하듯이 이거는 포유류도 아니고 조류도 아닌,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개수의 특징 보면 겨울에는 개수가 깡깡 얼어있는 얼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 되면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받아서 기체로 변하죠. 봄이나 가을 되면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로 액체로 바뀝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모습이 박쥐를 마치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붙인 듯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머리가 명석하고 재치가 넘치고 똘똘한, 그죠? 지혜 지자 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꾀가 많고요. 그래서 아름다운데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참모나 보좌가 역할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계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겉모술수라든지 지혜롭다든지 막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대명사처럼 계수가 다 담당하고 있다 하는 거.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제갈공명 같은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게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적천수에서는 어떻게 계수를 얘기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비록 약하지만 달어천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수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죠? 그죠? 작은 물이고 생명수적인 이런 물이지만, 그죠? 너무 약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달우천진, 그렇지만 약하디 약한 이 물이지만 천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개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때는 물이 아니라 기체로, 공기로, 구름으로, 그죠? 융실융실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게 바로 개수의 특징이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물로도 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그죠? 무지개가 선명하게 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개수 다음에 십천간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개수지만 다음에 오는 게 간목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개수 다음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우두머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꿈이 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득용이운, 그죠? 공화사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을 넣으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를 의미하죠. 진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자수, 여기 지제수면 자수, 진토 이러면 여기 보면 신자진, 이렇게 되면 신자진 수, 그죠? 신자진 수예요, 수. 그래서 만약에 진토를 갖다가 얻게 되면, 운에서 이렇게 진토를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사신, 수의 어떤 신자진의 수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화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수화토 이렇게 나왔어요. 불수화토. 화나 토를 갖다 나는, 그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론 경금 신금, 경금 신금을 갖다 나는 논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약하지만 나는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힘 메시지가 있고요.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는 또다시 나를 갖다 극하는, 여기 수를 갖다 극하는 화나 토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약하다고 하더라도 금생수를 받기 위해서 나는 경금과 신금을 갖다 그렇게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는 당당함을 여기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니까 또 합무견화, 이 개수는 무게합이라고 하는 이 합을 하게 되죠. 무게합을 하면 화로 바뀌는데, 무게합을 해서 화를 갖다 내가 만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화상사진, 진정한 나는 화상이 됩니다. 바뀌는 걸 갖다가 바뀐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무게합, 화, 우리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게합, 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게합을 했는데 화가 없으면 합을 한 게 맞지만 합을 해서 화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현상으로 바뀌어지는데, 무게가 합을 하면 화로 바뀌는데, 그 화가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화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는, 무게합을 해서 화가 있을 때 진정한 화가 됐다라고 본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청간합에는 갑기합 토, 을경합 금, 병신합 수, 무게합 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정임합 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목이라고 하는 갑기합 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갑과 기토가 합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걸 갑기합 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토가 그 사주 원국에 있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예요. 정임합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랑 임수는 합은하는데 목이 없으면 합화가 아니라 합이다 이거죠. 그래서 합이 불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기 적천수 청간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갖다 논하는데 분명히 청간합을 해서 바뀌는 합화가 되려면 합화가 되는 인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진정한 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주는 격언입니다.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사주원국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각기합을 했구나. 그런데 이 각기합을 해서 토로 바뀌는지 아니면 무기합을 해서 화로 바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바뀌는 인자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메시지 드리면서 지금까지 10청간에 대해서 간목부터 개수에 이르기까지 물상론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간 긴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기쁨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